이제 경제신문 한번 들여다볼까요? 부자들은 어떤 경제신문을 초점을 맞춰서 읽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뉴스 들여다볼 거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김건진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차장님? 네, 저는 부모님 좀 역기성을 해주셔서 네. 저는 편안하게 집에만 있다가 왔다는 그러셨군요. 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대외적으로는 체크해야 할 이슈가 참 네, 그렇죠. 많이 네. 왔더라고요. 앞서서 이주 앵커도 지적을 해줬지만 첫 번째 뉴스는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그 유전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무인기 드론에 의한 피격이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뭐 석유 시설에 화재가 크게 났고 생산 가동이 멈춰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려오는데 문제는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가 원유를 엄청나게 생산해내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단되면서 총 생산의 약 60%가 생산에 차질을 빚게 생겼고 이게 석유 시설이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걸리게 될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네. 더 영향을 많이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대만 등 주요 아시아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석유 생산 시설을 복구를 하는데 수주 혹은 이제 수개월이 걸린다고 네. 하는 자칫 잘못돼서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렵죠. 당장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할 때 19% 급등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장님 이제 정말 이렇게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네네.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정유주들 일단은 상승세로 이어지고 네, 그렇죠. 항공주들 하락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짧게 단기간에 끝나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팩트일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좀 단기간에 끝날 거야 라는 식의 흐름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유주들은 아침에서 상승하는 모습에서처럼 긍정적입니다. 얘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정제화진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IMO 2020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 있다라고 맞아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즉 네. 정유는 긍정적 그리고 그런데 항공 쪽은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이슈가 계속해서 많은데요. 안 좋은 이슈들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쏟아져 있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본과에 대한 이런 이슈들 별로 좋지도 않고 좀 홍콩 쪽 계속해서 싸움하느라고 별로 안 가게 되는 이런 모습, 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렇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방 지지에 대한 흐름이 나옵니다. 즉 지금 당장 단기간으로 사자는 분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길게 볼 이슈는 이제는 점점 가치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가고는 있구나라는 식의 이 정도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화학주들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입니다. 오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풀어내겠다라는 얘기 여러 가지 했고 바로 사우디 쪽에서도 우리 증산할게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조금 피격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거다. 그리고 정유주들, 화학주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은 이슈들, 그리고 네. 정유주는 좋은 뉴스. 그런데 항공주한테는 엎친 데 덮친 격 유유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찍 마무리가 되던 아니면 지연이 되던 상관없이 최근 정유주들은 상승 이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뉴스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상승에 조금 더 불이 지필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제마진 네, 관련한 확대 얘기, 또 IMO 2020 관련한 네, 그렇죠. 수혜 네. 정말 많은데요. 정유주 중에 탑은 뭘로 저는 보세요? SK이노베이션에 보고 SK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요 3사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유주들만큼은 계속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한 뉴스 하나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뉴스도 챙겨볼까요? 이번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니켈값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죄다 다 폭등한다는 얘기들이 오늘 들려오네요. 니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니켈 값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이 니켈 그 전체 배터리 값의 15%를 니켈 값이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거의 얼마나 올랐을까요? 차장님 한
50% 이상 그 이상 네, 상당히 많이 폭등한 네, 것으로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서도 확인이 네. 가능한데요.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 중단 예고로 인해서 니켈 값이 이제 스물스물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니켈 값이 오르면 배터리 값을 낮추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네. 전기차의 핵심이 빨리 대중화되려면 가격을 빨리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걸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우선은 조금 악재이긴 합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거 대중화가 좀 멀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학회 같은 데나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도 주제는 뭐였냐면 결국은 전기차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뭐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점도 뭐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소형 쪽에서는 결국은 소재 업체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많이 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밝은 어떤 미래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도나 이런 기울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전기차, 수소차 네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까요? 우선은 전기차가 먼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좀 수소차가 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같은 맥락으로 같이 투트랙으로 간다. 지금은 다 내연 기관이지만 조만간 우리가 밖을 보고 있는 이런 밖으로도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로에 뭐 다니다 보면 네. 많이 보여요. 파란색 번호판들 이제 네네네네. 많아지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로 세 가지 종목 말씀 주셨는데 이 중에서 뭐 지금 살만한 여지가 지금 있는 종목이라 하면 종목들 보시면 조금 지금 하단에 있습니다. 대부분 네. 다 셋 다 지금 이제 비슷하게 전기차는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LG 화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중소형주가 좋아.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더 오름폭이 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말씀 주셨던 그 종목도 함께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효성을 볼까 합니다.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효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엔 결국은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주사 전환이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기대 반, 우려 반 상당했어요. 사실 뭐 그 회사 간의 관계사들의 이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면 또 이거는 그냥 그렇죠. 네. 뭐 그냥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효성은 잘했습니다. 존속회사 그리고 분할 신설회사 모두 실적적인 측면에서 윈윈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연초 대비 뭐 80% 넘게 올라왔으니까요. 효성 주요 계열사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더라도요. 2018년 2분기 그리고 2019년 1년이 지난 2분기 월등히 늘어난 것이 지주사 효성 그리고 효성 TNC, 효성중공 모두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배당 수익률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거. 이런다면 우리가 관심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른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괜찮다. 올라가는 거니까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네. 조금 제가 제일 이거 확인했을 때 가장 조금 이거 좀 리스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네네.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워낙 작습니다. 뭐 하루에 뭐 10,000주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좀 그렇다라는 이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향되는 시점은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숫자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 분할을 해서 사실은 중독되는 부분이나 어떻게 보는 그런 것을 조금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성하면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바로 탄소섬유다라는 거 얘기를 맞아요. 해드리겠고요. 바로 네. 성장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의구심을 많이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효성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는데 안정장치 배당도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당이 5%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10만 원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0만 원 라인까지는 이거 괜찮게 봐도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주사도 그냥 오직 그냥 자회사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얘들도 사업을 하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효성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봐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일단 많지 않다는 게 이게 진짜 걸리는 부분이네요. 네,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비추인 어느 것이죠? 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가져가실 분량의 어떻게 보면 일부 정도를 네.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괜찮지 네. 않을까라는 네. 이 정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면 지주사 배당 괜찮네 한 10만 원 정도, 한 10% 정도 시험 네. 정도는 효성의 넣어봐도 지주사.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와 효성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갈 겁니다. 네, 저는 저의 네. 생각, 저의 개인적인 네. 생각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은 철강 쪽으로 눈 돌릴 건데요. 포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중 좀 올라가나 했는데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서 시가총액 순위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한때는 시총 5위권까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정말 애증이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포스코는 정말 애증의 종목일까요? 한때 왕년에 얘기하면 모든 나도 그랬는데 라고 모든 종목들이 튀어나오겠지만 한때 막 60만 원, 70만 원 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많이 떨어졌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구간으로는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요. 매번 똑같은 얘기일까요? 4분기부터는 괜찮아진다던데 어떻게 빠지지는 보십니까?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고 결국은 철강 가격이거든요.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의 흐름이 좀 경기가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좋은 게 9월, 10월이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철강이 성수기로 돌입을 하는 시기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또 그리고 3분기까지 어떻게 보면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할 거야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가격도 올라가고 이러한 이슈들 최근에 무역 분쟁이 잘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스몰 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할 때도 자기들이 버텨주는 가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PBR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PBR이 0.3, 0.4 이 정도밖에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가치 투자 영역에서 정상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5만 원대 그리고 하단은 한 22만 5천 원대 이 박스권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좀 커 보이고요. 네. 정말 완전히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이렇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4가지 경제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포스코 효성은 100점 만점을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 이 석유 관련해서 석유 그 피겨 정유, 관련 정유사는, 정유와 전기차 놓고 본다면 어디가 탑이에요? 정유가 좀 더 위, 그다음 이렇게. 정유가 넘버원. 오늘 우리 뉴스 저의 본 생각은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그럴 같네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건진 사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